아파 보이는 자세로 잔다는 게 어떻게 자는 거예요? 이제 자는 건 어딘가 좀 불편함이 있는 아이들이 자주 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열심히 반려가족들 키우고 있는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을 위한 키운다면서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 이제 주제는 반려동물 행동을 통해서 심리와 건강 상태를 한번 알아보는 행동학 중에서도 재밌어 할 만한 주제, 바로 잠입니다.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잠자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정보나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이태호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그니처 동물 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이태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을 자는 모습으로도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아무리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잠자는 모습만으로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심리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얻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나 논문들에서도 좀 밝혀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병원 내에 환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혈액 검사라던가 엑스레이라던가 저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의 상태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어떤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혈액 검사도 괜찮고 엑스레이도 괜찮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굉장히 아픈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통의 아이들이 아픈 자세로 잠을 자다가 점점 이제 이완되고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면 제가 좀 더 안심을 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좀 아픈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게 제가 무의식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럼 아파 보이는 자세로 잔다는 게 좀 어떻게 자는 거예요? 웅크리고 자는 건가요? 맞아요. 그 아이가 계속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웅크리고 자는 자세가 대표적으로 불편한 부정적인 수면 자세이긴 하거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웅크리고 잔다라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웅크리고 자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아주 편안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안정되고 아프지 않는다면 온몸이 이완된 자세로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근데 이완된 자세를 생각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쭉 뻗고 자는 거. 강아지들 진짜 귀여운데. 그렇죠. 그때 제일 귀엽죠. 아이들 수면 자세의 80%는 이런 자세로 아이들이 잠을 잔다고 하거든요. 혹은 또 이제 아이들마다 체형에 따라서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배를 하늘로 이렇게 두고 완전히 이게 사람처럼 누워 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이완된 자세로 편안하게 자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웅크리고 자는 건 뭔가 어딘가에 불편함이 조금은 있는 자세이긴 해요. 예를 들면 그 환경이 좀 추워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웅크리고 잘 수도 있고요. 혹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아직은 편안하지 않은 상태여서 약간의 긴장한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내가 어딘가 아픈 거를 감추려는 상태로 웅크리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웅크리는 자세가 안 좋은 자세다라기보다는 어딘가 좀 불편함이 있는 아이들이 자주 웅크리고 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편안하긴 한데 아직 뭔가 잠을 자기 싫은 거예요. 뭔가 좀 더 놀고 싶은데 잠은 와요. 그럴 때는 뭔가 어떤 신호만 있으면 바로 놀기 위해서 슈퍼맨 자세, 앞뒷다리 완전히 이렇게 쭉 뻗고 자는 자세, 그것도 되게 귀엽거든요. 이 자세는 완벽한 수면은 아니고 언제라도 놀이에 자극이나 보호자님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놀려는 자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슈퍼맨 자세랑 언뜻 보면 비슷한데 약간 다른 자세, 흔히 얘기하는 스핑크스 자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앞뒷다리를 이렇게 쭉 뻗는 거에 반해서 뒷다리를 뒤로 뻗진 않고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거기다 얼굴만 이렇게 얹어놓는 자세. 요거는 보기에는 조금 편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약간은 수축이 된, 긴장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세도 잠은 오긴 하고 놀고 싶은 건 아닌데 약간 주변을 경계하면서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자세, 편안한 자세랑 불편한 자세를 사람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해결되면 뭐래요?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손이나 다리를 이렇게 쭉 만약에 뻗고 잔다. 그러면 좀 편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배나 이런 쪽은 뼈가 없으니까 공격받으면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거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몸이 많이 퍼져 있다. 그럼 좀 편한 자세고, 약간 이게 작게 만들었다. 그러면 좀 불편한 자세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강아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대부분은 일맥상통한데 고양이들에서 특별히 보이는 자세들이 좀 있거든요. 썬더, 썬더, 토르가 보통 어떤 자세로 잤나요, 집에서?
근데 썬더는 제가 들으면서 조금 걱정한 게 네. 썬더는 네. 말고 보통 그쵸. 자거나 네. 손을 이렇게 베고 이렇게 자거나 이런 식으로 자거든요. 그래서 저 불편한가 지금 썬더. 맞아요. 그렇게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네. 보통 강아지들이 이제 몸을 말고 자는 자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약한 부위를, 취약한 부위를 좀 숨기려는 경향도 있긴 한데 고양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고양이에서 이제 몸을 말고 자는 자세가 보시면 이제 암모나이트랑 비슷하다고 해서 흔히 얘기할 때 뭐 양모나이트라고도 하죠. 약간의 긴장된 자세이긴 하지만 오히려 편안한 자세에 가깝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썬더는 잘 자고 있는 것 같고. 토르는 아직 애기라 그런지 그 쫙 뻗고 자는 걸 저희가 몇 번 한번 목격을 했어요. 아, 네네.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올리고 뒷다리 이렇게 하고 자는 그쵸, 거, 그 그쵸. 슈퍼맨 자세? 그것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한테 손을 올리고 자는 거는 네. 보호자님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가 몸을 붙이고 있을 때 훨씬 더 아이도 편안함을 얻고 보호자에게 의지도 많이 하는 그것도 좋은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에서 특별히 보이는 수면 자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식빵 굽는 아, 네. 네, 식빵 굽는 자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골골대면서 이렇게, 잘 때 있죠. 네. 매우 귀여운 자세인데 이것도 약간의 편안함과 약간의 불편함이 좀 혼재된 어떻게 보면 강아지에서의 스핑크스 자세가 조금은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한 자세로 자는 시간도 있고 식빵을 굽는 시간도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편안하게 일완돼서 자는 모습이 없고 계속 캣타워에 올라가서 식빵만 굽고 있다. 그럼 뭔가 좀 어딘가 불편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가? 혹은 뭐 형제와 잘 지내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계속 그렇다면은 환경을 한번 변화시켜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맞아요. 되거든요. 고양이들이 어둡고 좀 나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해, 내 방 필요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약간 드러나 있고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약간 경계심 있는 상태에 잘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혹시라도 불편하진 않은지 은신처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 옆에서 발 쭉 뻗고 너무 잘 자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랑 좀 떨어진 데서 식빵 굽으면서 자는 게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가 아픈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고양이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조금 위험 요소가 되는 그런 자세들도 있나요? 예를 들면 고양이들에서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고양이 심장병 이제 비대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HCM인데 HCM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초기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수면 중에 호흡수가 좀 빨라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아이가 편안하게 숨을 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이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순간에도 호흡을 좀 빨리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이상이 있는 걸 수 있어서 그것을 좀 빠르게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심장이 좀 이렇게 빨리 뛰는 건 맞죠? 당연하죠. 이게 그 동물은 크면 커질수록 심장이 느리게 뛰어요.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올해는 이런 친구들은 1분에 거의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만 뛰기도 하고 사람은 보통은 분당 한 60회에서 뭐 80회 이 정도고 개나 고양이들 가면은 한 100에서 120회 그리고 쥐로 가면은 200회씩 이상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래서 심박수가 빠른 동물은 보통은 수명이 짧고 심박수 느린 동물은 보통 수명이 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드릴 말씀인데 아이가 심박수가 빠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눈으로 보신 거는 심박수가 아니라 이제 호흡수,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가슴이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숨 쉬는 거니까 호흡수고 네. 이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숨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심장이 뛰는 속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2PM 노래 중에 보면은 뭐 핫빛 핫빛.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가슴이 움직이는 건 심박수가 아닙니다. 되게 의학적으로 잘못된 춤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아이가 겁이 많은 거예요. 너무 겁이 많아서 병원에 오기만 하면 이제 발발 떨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가요. 맞아. 그럼 사실 저희가 아무리 혈압을 측정을 잘 하더라도 계속 고혈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수의사들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가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이 높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코스 신드롬이 생겨서 저의 의사 가운을 보고 아이가 심박수가 올라간 건지 혈압을 재면서도 이 아이는 이미 혈압이 높을 게 막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땀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 가면 애가 몸이 뜨겁고 발바닥에 땀이 나고 젤리에 막 있더라고요. 젖어 있죠, 이미. 네. 일단 최대한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번 측정을 해요. 그것도 너무 이제 아이가 긴장하고 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제 제가 몇 분은 집에서 혈압계를 구비해 두시고 집에서 측정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게 오히려 집에서 더 가능할 수도 있다. 사람 혈압계도 딱 재는데 가면은 오셔서 10분 이상 쉬고 맞아. 혈압 잴 때 말하지 마시고 안정된 자세에서 심장 높이 맞춰서 가만히 이렇게 촬영하자 하는데 우리 개들은 재고 있을 이미
맞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혈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의 어떤 전제 조건이 달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고양이 보호자님이셨고 네.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데 한 3일 정도 밥을 안 먹었대요. 큰일 난 거 큰일 아니에요? 났죠. 고양이는 큰일.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삐져가지고 어머나. 잠 잘 때 문 닫았다고 스스로 밥 먹는 데까지 일주일 걸렸어.